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을까요? GTX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GTX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를 주목을 하면은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GTX 완공 최대한 앞당기고 재정을 투입해서 요금을 20%에서 53%를 할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GTX A노선 동탄역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연내에 A노선, B노선, C노선 연장 계획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장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노선도 연장 계획이 있고 B노선, C노선 다 연장 계획이 있는데 올해 안에 연장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노선, E노선, F노선도 있습니다. 후보 시절이죠. 후보 시절 때 E노선과 F노선, 그 다음에 D노선까지도 GTX 공약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D노선의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에 잡혀 있지만 E노선과 F노선까지 지금 재임 중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E노선과 F노선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반면에 D노선까지는 어느 정도 재임 중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본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 교통망 주민 표심을 공략하는 목적 아닌가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이죠. 비싼 요금의 경우에는 청년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요금제를 할인하겠다. 여기 나와 있죠. 20%에서 53% 정도의 GTX 요금, 그 다음에 교통이죠. 교통,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이런 교통요금을 할인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GTX 완공 자체가 조만간 빨리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을 해서 조기 개통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뒷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국토교통부죠. GTX 시대 개막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GTX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연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설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GTX가 지나가면은 다 수혜 지역일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 중에서도 정말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 집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은 어디고 그 수혜 아파트는 어디인지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국토교통부가 GTX 개막 시대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촘촘한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이내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 배포일을 보시면은 11월 달 초에 배포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 보도 자료 발표가 됐는데 지금 GTX A노선이죠. A노선 같은 경우는 24년도 3월 달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촬영하는 날짜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달이면은 벌써 4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만큼 조기 개통이 3월 달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TX B노선을 보게 되면은 24년도 초에 착공이 됩니다. GTX B노선 같은 경우는 A노선, B노선, C노선 중에 가장 느리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초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빨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TX C노선의 경우는 23년도 12월, 바로 올해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A노선과 B노선과 C노선의 연장선들이 있습니다. 이 연장,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들어갈까 빠질까, 저쪽 지역이 들어갈까 빠질까,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편만을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GTX 효과가 주는 그런 집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시위도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연장선이 언제 어디에 발표가 되는지 바로 올해 연말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지역이 포함이 되고 어떤 지역이 빠질지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GTX죠. GTX 연장선이 왜 좋은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GTX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TX가 왜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지하철이죠. 일반 지하철의 경우 서울 도심권입니다. 서울 도심권 기준으로 봤을 때 지하철이 빼곡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정거장 지나갈 때 1분에서 2분 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만큼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겠죠. 일반 지하철의 최고 시속이 100km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km를 달릴 수가 있나요? 일반 도심권 안에서 지하철이 100km를 달린다?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지하철 역과 역의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를 낼 수가 없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속 50km죠. 50km 정도 달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하철의 경우요. 그런데 이 GTX가 몇 킬로로 달리느냐? 바로 180km입니다. 180km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속으로 달립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 도심권까지 거의 20분 안에 도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경기도 외곽에 있더라도 서울의 직주근접 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GTX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광역철도 이동시간 단축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A노선이죠. A노선의 경우는 동탄과 운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동탄과 수석 연결 구간을 보시면은 원래는 1시간 반 정도 79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9분으로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정과 서울역 보시면은 54분 걸리는 것이 20분대로 지금 단축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전 지하철을 이용을 했을 때, 그런데 GTX를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정말 20분, 30분 안에 서울 외곽에서 아니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도심권까지 20분 안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다. 지금 보시면 29분, 28분, 29분, 28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노선과 C노선도 굉장히 빠르게 서울 도심권 안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들 GTX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역사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라든가 지가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하나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K-패스라고 나와 있죠. 이 K-패스 효과를 누려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시스템인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어떤 점이 좋냐? 보시면은 지금 일반이죠. 일반 분들의 경우도 이 교통비 절약 효과를 20%를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의 경우는 30%,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우는 자신의 교통비가 53% 정도 절약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교통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알뜰 교통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내놨었죠. 어떤 정책이었죠? 교통으로 봤을 때 바로 환승이죠. 이 환승 절차를 내놨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이용을 했어. 근데 내려서 버스를 이용했어. 이용을 했을 때 원래 그 전이었으면은 1,000몇백 원의 이용료를 또 납부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환승 절차로 인해서 처음에는 무료였다가 이게 100원에서 150원의 이런 환승 금액만 내면은 버스에서 지하철로 아니면은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이 가능하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가능합니다. GTX 열차를 이용을 하고 나서 지하철로 환승을 한다. 아니면은 버스로 환승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 절약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K-패스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요번 달에 금액을 썼다. 그럼 바로 53%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환급 받는 형식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GTX 자체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연장이 되고 신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GTX죠. 이 GTX A노선, B노선, C노선, 그 다음에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D노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철도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광역 철도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도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4년도 하반기죠. 하반기 때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된다. 이렇게 나눠서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 구간이 개통이 되는 것은 28년도에 전 구간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 노선 같은 경우는 추가 연장안이 있죠. 바로 평택이죠. 평택까지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1개 노선인데 총 12개 노선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평택까지는 바로 GTX C 노선이죠. C 노선과 이제 끝에서 만나게끔, 평택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올 연말에 확정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노선의 경우는 지금 24년도에 착공이 돼서 2030년도이죠. 2030년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GTX 노선 중에서 가장 늦게 개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 노선의 경우는 강원도까지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입니다. 춘천까지 연장 계획안이 있습니다. 춘천, 말 그대로 GTX 끝노선이죠. 마석이죠. 이 마석에서 강원도 춘천이죠. 이 춘천까지 55km라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강원도까지 가려면은. 그런데 강원도까지 갔을 때 춘천에서 이 서울, 마석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춘천의 가치죠. 이 춘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TX C노선이죠. GTX C노선의 경우는 지금 23년도 올해 연말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년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A노선 다음으로 가장 빠른 게 바로 C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노선의 연장 계획안을 보면은 바로 병점이죠. 병점까지 연장 계획안이 있습니다.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까지도 연장 계획안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A노선과 B노선 마지막 끝에서 만나는 노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평택이죠. 평택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택의 가치가 정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노선이죠. D노선. 아직까지는 사업 추진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정은 2024년도에 사업 추진을 확정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D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D노선 처음 계획안입니다. 바로 이제 장기역이죠. 이 장기역에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만들어지는 노선이었습니다. 몇 개의 노선이 안 되죠? 몇 개의 노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나요? 바로 Y자 노선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Y자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Y자 노선으로 바뀌면서 그 전까지는 장기역이었지만 그 위쪽으로 통진까지 위로 좀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 주세요. 인천 국제공항부터 시작해서 바로 부천이죠. 부천에서 만나는 이렇게 Y자 노선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쭉 갔을 때 바로 하남시청역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노선의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역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역시도 올해 연말에 확정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Y자 노선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발표를 했나요? 바로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Y자 노선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역사 아파트, 주변 아파트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GTX 지나가면 다 수혜 지역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혜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수혜 지역 중에서도 제가 어떤 지역이 정말 집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정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 A 노선 중에 어떤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는 아파트는 바로 이겁니다. GTX A 노선 중에 영원마을 LG 자이 아파트를 조금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구성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옆에 용인역이 만들어집니다.
GTX죠. GTX A 노선의 용인역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옆에 영원마을 LG 아파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396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대수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래 어떻게 돼 있죠? 용적률이 178%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을 정말 안 잡아 먹었다. 우리가 재건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220%가 넘어가면은 재건축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이 178%입니다. 그런데 연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5년만 더 지나면은 재건축이 들어갈 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억 2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22년도 6월 달에 10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10억에서 지금 1억 7천만 원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5년 후에 재건축 소식이 들린다. 얼마가 될까요? 그런데 GTX까지 개통이 된다. 얼마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아파트가 바로 이 영원마을 LG 자이 아파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들 매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7억, 8억, 6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 시세에 맞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에서 정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 재건축까지 가능하고 용적률을 봤을 때 용적률을 정말 많이 찾아 먹을 수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만 가능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아파트다. 이 GTX A 노선이죠. 이 A 노선 중에 이 용인역의 영원마을 아파트, LG 아파트를 주목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장항동 킨텍스 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킨텍스 역사 주변에 바로 여기죠. 여기 신축 아파트를 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집가 상승이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최고 매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나요? 바로 16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12억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GTX 역사가 바로 옆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가 상승 개통만 된다라고 했을 때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GTX B 노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아파트들이 좋을까요? GTX B 노선이 들어가는 용산역입니다. 이 용산역에 지금 GTX 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쪽의 경우는 바로 국제업무단지죠. 국제업무단지도 24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5년도에 앵커 부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변이죠. 이쪽 주변으로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상당히 굉장히 비쌉니다. 솔직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경우는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보시면은 원효로 라인들이죠. 이 원효로 라인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설 걷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확정이 된 이제 원효로 4가 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원효로 3가라든가 지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다 풀렸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가서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GTX의 호재를 보면서 이 국제업무단지 수혜를 또 더블로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재개발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GTX B 노선 중에 이제 간석극동 아파트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은 인천 시청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쪽 역사의 GTX 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 여기 이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정말 도보 1, 2분 안에 이 역사 주변에 이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세대수 760세대, 대형 단지는 아니지만 중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용적률이죠. 용적률 192%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했을 때 사업성 정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 35년 차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35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진단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만 통과해도 이 재건축 아파트로서 가격 자체가 정말 뻥튀기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GTX B노선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이 간석 극동 아파트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매매 가격 3억 3천만 원입니다. 솔직히 서울 빌라 전세 가격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런데 인천의 특수성, 인천에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3억 3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GTX A노선과 B노선의 더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서울 역사가 되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지금 주변으로 지금 다양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비쌉니다. 지금 쉽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주변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 용산역이죠. 이 용산역과 동일하게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이쪽 주변으로 봤을 때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죠. 갭 투자로 아직까지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3억, 4억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용산입니다. 용산에 3억, 4억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소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2년 전에 1억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비싸다라고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몇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1억 들어가는 거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1, 2년 전에 1억 들어갔지만 지금은 3, 4억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GTX 호재 바라보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이루어지고 제2의 코엑스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상향이 아니라 수직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서계동이죠. 서계 청파 구역이라든가 후암동 라인이죠. 이 후암동 라인들도 이제 서후암동, 동후암동으로 나눠지지만 이 서후암동도 그렇고 동후암동도 투자 가치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 재개발 투자로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계, 미성, 미룡, 그 다음에 3호 아파트, 짧게 줄여서 미미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강원대 역사 주변에 이렇게 길게 미미삼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미삼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원대 역사에 이제 철도 차량 기지도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가를 보시면은 7억 중반대에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죠. 용적률을 봤을 때 131%입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50%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사업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단지인데 여기에 용적률 정말 높게 올려서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큰 대단지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미삼 아파트가 왜 유명한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사업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아파트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TX 노선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마지막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창동주공 3단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창동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이죠. 이 아래쪽이 바로 창동 주공 3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2,8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근데 용적률을 봤을 때 175%밖에 안 됩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1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4년 된 연차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액을 보시게 되면 6억 2천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GTX 노선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재건축까지 가능해. 근데 거기에 대단지야. 용적률도 낮아. 추가 용적률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서 실거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가치가 정말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떡밥과 진수성찬을 가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떡밥은 어떤 떡밥일까요? 총선이죠. 총선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제 총선 후보자들이 각자의 공약을 걸고 나올 겁니다. 거기에 GTX에 대한 공약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지역에 대한 이런 홍보용으로 내가 GTX 개통시키겠다, 우리 역사에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떡밥 총선용 공약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부 잘 차려진 이제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진수성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정말 진수성찬인 아파트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말고서 정말 더 좋은 아파트들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아파트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셨을 때 떡밥과 진수성찬을 잘 가리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바로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죠. 이런 잘 차려진 진수성찬에 실거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라든가 아니면 월세 잘 세팅을 해놓고 미리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 수익을 볼 수가 있게끔 미리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본인의 자산 가치를 늘리는데 정말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 지금은 금리 상당히 높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 아니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봤을 때 금리가 현 시점에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금리가 높다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은 바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향후에 지가 상승폭이 커졌을 때 더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멍청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정말 가치가 있는 곳에, 입지가 좋은 곳에, 개발 계획이 뭉쳐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GTX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는 역사라든가 아니면 투자 유망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집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